2013년 이제 7월 27일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하고 10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기본서 내용만 설명을 하기에도 좀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예제 같은 경우는 좀 생략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안정도 같은 경우는 송배전공학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장 부분은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EMS 쪽 해가지고 여기서는 AGC 쪽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안정도 분류, 이제 뭐 정태, 동태, 과도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잠깐 문의가 있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입니다. 안정도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1기계통이냐, 2기계통이냐, 다기계통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이 몸이 아프냐, 뭐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걸려서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요즘 보니까 감기라는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전염성 있게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게 뭐 신종플루인지 뭐 조류독감인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듯이 그런 분석 방법들이 이제 해석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부분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력조류도 마찬가지로 분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안정도도 분류를 할 때 이제 고장전류 계산을 어떻게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하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분류가 바로 이제 위상각 안정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상이라는 게 사실 전압과 전류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상이냐, 아니면 진상이냐, 지상이냐. 그러면 이제 전류가 앞섰냐, 뒤섰냐, 아니면 전류가 같이 흐르냐. 이건데 이제 전류가 같이 흐른다는 거는 R만의 회로. 이런 것들은 이제 동상이죠. 왜냐면 주파수 성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V는 IR이라는 그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 L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LA에서 뭔가 지연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지나갈 때 얘는 동상이기 때문에 어떤 위상 차이 없이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거고 얘는 어떤 그 방해하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지연돼서 흐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만약 여기에 콘덴서가 있다든가 요게 C만의 회로라든가 R만의 회로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그 의미들이 틀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회로를 이런 해석하는 것처럼 안정도도 해석을 할 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위상이라는 건 이런 부분을 개념을 안아주고 나중에 이제 이런 그 회로 이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공진에서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직렬공진, 병렬공진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는데 직렬공진은 좀 쉽습니다. 왜냐면 RL 회로를 가지고 이제 보통 계산을 하기 때문에 R과 L에 대한 회로에서 직렬공진을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하고 여기 성분이 이제 같아지는 부분, 아니면 여기 RLC가 있어가지고 C가 같아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지겠죠. 근데 이제 병렬공진은 R과 L과 그 C 부분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공진을 증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에서 사실 이 동태 부분은 뺐습니다. 이제 뭐 보시면은 그 동태, 명태 이거 뭐 다 똑같은 거죠. 말리는 그 부분에 따라서 틀린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동태는 뭐냐면 AUVR이나 뭐 조속계 효과를 고려한 것.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태에도 고유정태, 동쪽정태 나타나지고 과도에도 고유과도, 동쪽과도 나타나진다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 이쪽하고 이쪽에 서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같이 분류를 해서 두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좀 써봤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들. 뭐 책에는 수치적 부분도 있고 룬게쿠타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쓰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쓰시겠냐.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간이계산법,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2기 계통에서 한 개 부분의 계통이 사고가 나가지고 나머지 한 개 계통에서 그 두 기로 공급하던 그 계통에 빨리 그 한 기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면적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게 등면적법이고 단단법은 이제 2기 계통 이상에서의 어떤 그 변화,
뭔가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입력과 출력의 사이에서 빨리 응동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시간에 대한 그 해석 방법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 위상각이 얼마나 쫓아갈 수 있냐, 출력이 얼마나 쫓아갈 수 있냐, 각속도가 얼마나 쫓아갈 수 있냐,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게 단단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함수법은 그 에너지에 대한, 뭐 전기적인 에너지하고 기계적인 에너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에너지 함수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전력조류 계산에서도 교류 계산, 직류 계산 해가지고 직류가 간이 계산을 하듯이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간이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이런 좀 복잡한 방법들이 더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나왔던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퓨리에 변환, 뭐 보시면은 고접화 계산할 때 퓨리에 변환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RMS라는 게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RMS의 의미가 루트 민 스퀘어, 루트를 씌운다, 민 평균을 낸다. 그래서 나타난다 해서 기본파분의 뭐 각각의 고접화의 자승을 3의 자승해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IN의 자승의 루트를 씌웠다. 이게 평균값이거든요. 루트 민 스퀘어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각각의 성분을 분해를 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어떤 이게 주파수 성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파수 성분의 각각의 성분을 빼낸 겁니다. 여기서 각각의 성분을 빼내가지고 그걸 평균을 해가지고 나타내면은 이 안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분해를 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파수 내에서 어떤 그 성분들이 있는데 그걸 짧은 시간 내에서 원하는 부분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게 이제 퓨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신호처리공학 같은 게 나오면은 거기서도 뭐 FFT, 뭐 DFT 나오는 그 퓨리에 변환이라는 부분이 이산 영역 뭐 부분에서 뭐 빼낸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과 주파수의 어떤 그 자동 제어상에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시간 부분이었는데 이제 안정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 이렇게 큰 컨셉을 가지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죠. 안정도에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외우는 게 마인드맵입니다. 제가 저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키워드 가지고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된다. 아침에 뭐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뭐 가장 가혹한 차단은 뭐냐? 그럼 변탈 여충군 해가지고 외웠고, 안정도 향상된 대책이 뭐냐? 그러면 리전 있게 해가지고 외우라고 무조건 얘기를 드렸죠? 리전 있게. 그럼 리액턴스, 전압, 입출력, 기타. 근데 이것들을 외워줄 때 우리는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라는 바로 이제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 이걸 보고 안정도를 판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안정도라는 게 이 P 값이 어떤 그 출력이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균일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가 그게 안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줄어들면은 얘 부분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액턴스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압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요게 세타가 뭐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상각입니다. 입력과 출력과의 그 사이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입력과 출력과의 그 평행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웠던 것들이 키워드 방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음 차수부터는 거기에 조금 더 응용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마인드맵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끌고 가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서 끌고 가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장에 처음에는 이제 키워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키워드를 했던 걸 그림으로 하나를 그려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래가는 부분이거든요. 몸으로 겪고 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걸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10분간 시험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키워드를 적어보고 그 키워드를 적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용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10분 안에 쓸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키워드 적으면서 이런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키워드를 적는다든가 이런 좀 훈련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도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이제 PV 곡선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전압 안정도 부분. 그래서 기존에 이제 송배전공학에서 나왔던 부분은 여기까지의 위상각 안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PV 곡선 부분이 그 전력계통공학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주파수 유효전력, FP, 그 다음에 무효전력, 전압제어, QV인데 이제 VQ라고 얘기했죠. 전압 이제 무효전력 제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7장에. 얘는 5장의 주파수 유효전력. 근데 이거를 FP 뭔가 좀 안 맞죠? 네? 그래서 이제 PF, QV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PF하고 또 QV하고 합성을 해놓은 거죠. 얘는 결국은 보면은. 그래서 그 PV 곡선에 대한 전압 안정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번에도 한번 그 관연도 문제를 풀어주면서 전압 안정도의 향상 대책 했을 때 일반 이 안정도의 향상 대책은 위상각 안정도의 향상 대책 부분으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전압 안정도를 물어봤을 땐 여기에 대한 답변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장 부분에서는 이따가 보시면 전력 계통의 계획과 운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요즘 막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제 쭉 보면 나중에 결국은 자동화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도 이제 교통법규 알고 뭐 시동 걸고 이런 부분은 대충은 알아야지 깜빡이 켜고 이런 걸 알아야지 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항상 악셀레터만 밟고 핸들만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력 계통 운영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 그래서 계통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 계획이라는 건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있다. 건강을 관리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듯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다음 전력 수요 상정 앞으로 이제 변화가 어떻게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통 계획하고 맞물려 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 상정이라는 게 결국 부하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부하 운영 관리를 계통 계획에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유통 설비에 대한 계획을 한다라고 요 세 개가 이제 계통 계획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1 보면은 개요 부분이 나오고 10-1- 몇 다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이렇게 네모케 나와 있고 네모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기서는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안 적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예비력 관계들, 그리고 신뢰도 관계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EMS 관계들, AGC 관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책에서 내용을 배우시는 거는 시험 문제에 가서 쓸 때는 별 내용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그것들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통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통을 계획했으면은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EMS나 AGC를 하기 위해서 뭐 주파수 제어를 한다든가 했을 때 부조작용을 해가지고 부하의 자기 제어성, 조속기 제어, 뭐 자동 주파수 제어, 경제 부하 부분. 그래서 AFC하고 ELD하고 이걸 합한 AGC가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이 부분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계통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EMS라는 그걸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동화 여기가 자동화 부분이 되겠죠.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너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냥 요런 키워드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답안지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계통 운영의 자동화, EMS나 AGC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기본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은 이와 같이 그 문제들, 서브노트들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전력 상차각 특성, 뭐 전송 중에 뭐 고장 중에 전송 전력 계산, 이건 단락진류 계산 안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안정도 향상 대책, 전력 계통 안정화 장치, 동기 탈조, 뭐 사고 파급, 전압 안정도, PV 곡선,
이런 내용들, 전압 안정도하고 위상각 안정도 비교해라. 사고 파급과 원인, 대체, 뭐 예방 대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대책하기 위한 과정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 아까 나왔던 그 키워드들을 조금씩 응용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장을 보시면요. 여기 나왔던 건 공급 신뢰도입니다. 공급 신뢰도라는 건 뭔가 신뢰성 있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정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호개전기에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사고 제거. 사고 확대 방지. 사고 제거는 뭐죠? 보안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확대 방지는 신뢰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방법들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여기 부하를 예측하고 수요를 산정한다. 아까 개통 계획이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수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뭡니다. 지금 자꾸 몸은 뚱뚱해지는데, 왜냐면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발전기가 그만큼 전력을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절전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전기요금을 절약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려가지고 가불변경 이런 것들도 체계를 바꿔가지고 전기를 더 못 쓰게끔 강제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400만, 뭐 300만 해가지고 관주경심 해가지고 뭐 전력 수급 경보 단계들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안에 대처 방법들도 그전에 있던 부분에서 저희가 그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최근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품질 유지 관리 기준이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한 단계씩 좀 밀려갔습니다. 상위. 기존의 관주경심 그 타이틀은 똑같은데 준비 단계에서 5개 단계의 어떤 기준은 똑같아지는데 그 단계에서 대처하는 대처 방안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대처 방안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공급 예비력이라는 거는 5글자 키워드를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예비력에서는 뭐였죠? 설공운 전대,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그 다음에 운영 예비력, 운전 예비력, 대기 예비력 해가지고 지금 발전기가 전체적으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오버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오버홀하기 위해서 빼놓은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양수 발전이라든가 수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비력의 종류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전력 예비율이 몇 프로다, 뭐 5%다, 4%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부족하면은 경보를 내보내든다든가 해가지고 빨리 전력을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여기서 아까처럼 자동화 단계에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분산된 전원 같은 게 이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투입이 될 때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들이 지금 발전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피크치를 제어를 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대책으로 나와 있고요. 아니면 휴전적인 발전기를 투입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변압기 같은 거 공사하던 것들을 한전에서 급하게 다시 뭐 정전 작업을 없애버리고 다시 활선으로 투입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운영 방법들을 미리 조치를 해놓는 거죠. 왜냐면 이제 피크 시즌에는 아무런 공사도 못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때 그 위험 요소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형 열병합, 열병합 발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EMS, AGC, ALD, 뭐 급전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 있던 것들은 이제 그 관연도 문제나 이런 쪽에서 나와 있던 이제 답안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됩니다라고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배우시는 거는 말 그대로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답안지를 쓰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써 주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기본서에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답안지에서 쓰여졌는지를 한번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9-1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도에게 저번 주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한 70페이지고 그 다음에 한 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칠판에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리다 보면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한 3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안정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정도의 개요. 여기 있는 내용이 이 장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장의 첫 번째 있는 내용은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 뒤에 다 나오니까요. 전력계통이 안정하게 운영되는 상태란 어느 지점에 있어서도 전압 및 주파수가 안정하게 미리 규정된 허용 범위 내에 유지되고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없이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사고가 나더라도 그거를 계속 공급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공급을 해주면 걔는 안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펑크가 나도 차가 안 흔들리고 앞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펑크가 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펑크 난다고 해서 얘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뒷바퀴가 펑크가 났을 때하고 앞바퀴하고 펑크가 났을 때하고 틀려집니다. 뒷바퀴가 펑크가 나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앞바퀴가 펑크가 나면은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차가 뒤집힌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고의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또 대처하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적인 추이, 그래가지고 과도시, 그 다음에 동태시, 정태시 이렇게 나눠놨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동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안정성,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조그맣게 변화가 있느냐, 소규모의 변화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하라든지 발전력의 급변, 또 뇌에 의한 송전선의 차단, 이게 그 변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그때 계통이 안정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어떤 변화 부분이. 그래서 안정도란 과도적인 수급 불균형에 대하여 계통이 원래 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 어떤가를 따지는 문제.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아까처럼 그 부분을 유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최근에 보니까 프랑스 쪽에서 스페인에 열차가 탈선하는 거 보니까 90km인데 190km로 달렸더라고요. 걔네들도 이제 곡률 반경이 있는데 그 곡률 반경에 의해서 원심력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원심력이라는 거는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지만 또 안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 바깥으로 나가는 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철도 같은 것도, 도로 같은 것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얘가 구배를 줍니다. 도로의 속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왜? 그 속도 이상에서 얘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너무 많은 가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걔가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정이라는 부분도 자동차도 운전하실 때 스포츠카가 안정된 부분이 무게중심이 밑으로 깔려 있거든요. 걔는 달리면 달릴수록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화물차 같은 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무게중심이 위에 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얘가 크기도 크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버스 옆에 가다 보면 버스가 확 지나가면은 차가 흔들립니다. 그만큼 이제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도 얘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생각하실 때 그런 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동기 운전의 가보를 논하는 위상각 안정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옆에 여러분들이 버스 전용 차선 가더라도 속도를 같이 가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팡 하고 지나가니까 얘가 흔들리죠. 조그만 공기의 흐름에도. 버스가 움직일 때 승용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발전기가 여러 대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뭔가 사고가 나서 팽 하고 돌거나 아니면 부족해가지고 얘가 떨어지거나 하면 나머지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빨리빨리 운동을 해줄 수 있냐, 동기를 맞춰줄 수 있냐.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가 안정도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PF 컨트롤에서 주파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파수가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P 가지고 했죠. 부하가 많이 늘어나면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니까 주저앉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줄다리기를 할 때 같이 당겨줘야 되는데 한 놈이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다 뒤에 주저앉아 버릴 거 아닙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할 때도 영차 해가지고 앞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여지면 힘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남자 여자가 섞여 있어도 이런 흐름만 정확하게 힘만 그때그때 임팩트 있게 힘만 전달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위상각 안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를 나타나는 게 전압 붕괴 유무를 논하는 전압 안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상각 안정도는 전 계통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버리면 다 같이 무너져버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걸 많이 봤었는데, 이제 국지적인 전압 붕괴도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압 안정도에서 붕괴됐던 부분들이 이제 뉴욕 정전에서 해가지고 캐나다 쪽에서 정전이 돼서 미국으로 계속 정전됐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사례라는 얘기죠.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졌다는 건 결국 그 무효전력의 수급이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효전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쪽에서 무효전력을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기가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이 있는데, 무효전력을 끌고 가니까 걔가 발전기가 무효전력도 또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발전기가 또 출력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P값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아까 얘기한 PV라는 게 뭐냐? 전압이 떨어지니까 전압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무효전력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발전기가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을 공급할 때 무효전력의 공급 없이 유효전력만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무효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무효전력을 좀 더 만들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P값이 또 부족하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전압에 의해서 무효전력 수급이 불균형되면서 P값이 떨어지면서 다 주저앉아 버린다는 얘기죠. 전계통적으로. 근데 이제 얘는 PF 컨트롤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하나씩 주저앉는 거죠.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주저앉고 이제 하나가 딱 땅땅 이제 불이 꺼질 때 전체가 다 꺼지는 게 아니라 이쪽 존 하나 꺼지고 그다음에 옆에 존 하나 꺼지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꺼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상각 안정도, 종래는 이걸 안정도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위상각 안정도만 중요가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부하들이 악성 부하들이 없고 어떤 지상 부하들이 없고 어떤 전력계통에 쓰고 있는 전력전자 소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까처럼 유효전력만 쓰고 있는 R만의 부하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 전력 소자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L과 C가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TV 안에도 LC 다 들어가 있고 컴퓨터 안에도 LC 다 들어가 있고 휴대폰 안에도 LC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결국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압이 많이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외란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동기운전을 계속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위상각 안정도만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송배전공학에서 발전기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전력계통공학 쪽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발전기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수용가 쪽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다 보니까 수용가 쪽에서 보고 있는 그런 전압 안정도까지 확대해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극한 전력의 크기로 나타내고 있다. 위상각 안정도는 이런 내용 정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있던 위치로 회복시키려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안정화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발전기의 기계적 입력이 일정하면 델타가 증가할수록 발전기의 전기적 출력이 증가되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것도 발전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차피 보일러에서 증기를 발생시켜가지고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근데 터빈의 측의 끝에 가보면 여기 발전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같은 축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보일러는 한 10층짜리인데 여러분들 발전기 보시면 이제 그 발전소 가서 발전기 보시면 요 방만 합니다. 요 방. 요 정도 방 안에, 그 안에 터빈이랑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옆으로 약간 축소해놓은 정도의 크기인데, 방 크기는 요 정도인데 그 안에 보시면 이제 발전기의 상부분만 보이는 거죠. 터빈의 반쪽만. 그래서 저번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들도 터빈도 이제 고속 저속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의 배합을 통해서 터빈을 효율 있게 돌려주는 부분을 보셨던 거죠. 얘가 돌아간다는 건 결국 기계적인 입력이라는 얘기죠. 원동기로 보시면 처음에 경운기도 돌릴 때 기계적으로 한번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거기서 이제 펌프질 해가지고 엔진이 불이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엔진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얘도 스팀으로 해서 얘를 돌리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발전기 부분이 이제 돌아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팀이 빠져나가면서 이 발전기가 도는데, 여기서는 기계적인 입력 부분하고 이 전기적인 출력 부분인데,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여기에 출력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얘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빨리 응동을 해서 쫓아가 줘야 되는데 그게 쫓아가지 못했을 때 문제죠. 또는 이게 탈락이 되면은 얘가 어느 정도 오게 되면 얘가 잉여 에너지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뭐 회전치의 축적 에너지를 방출해서 회전차 자체는 감속된다. 증가되고 감속되고 하는 제어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0보다 크다는 건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0보다 작다는 건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0보다 큰 부분을 이제 동기화력이라고 한다.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동기화력입니다. 이게 동기하고 화력하면은 뭔가 이게 동기를 만들 수 있는 화력? 불을 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동기화를 만들 수 있는 파워다 이거입니다. 파워. 동기화력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동기화를 싱크로나이징. 싱크로나이징이 뭐죠? 여러분 수영할 때 보시면 어떻게 되죠? 코에다 이렇게 잡고 물속에서 운동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되죠? 같이 움직이죠. 그게 싱크로나이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이 동기화를 얼마나 잘했느냐. 표현을 얼마나 잘했냐. 기술 점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점수가 있죠.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운전 상태, 유효전력, 무효전력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제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응답 속도가 빠른 여기 보시면 응답 속도가 빠른 전압 조정 장치나 조속기 등이 붙어 있으면 이게 전압 조정 장치가 뭐죠? AVR이죠. 조속기. AVR은 아까 정기적인 발전기 쪽에 붙어 있는 조정 장치가 AVR이고 조속기는 터빈 쪽에 붙어 있는 제어 장치가 조속기고요. 그 두 개의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이 제어 장치가 복잡한 응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는 이들 제어 장치의 동적인 응답 특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계통의 상태가 변화가 미소해서 아까처럼 정기적인 출력이 미소하면은 그게 완만하기 때문에 동적인 응답 특성은 문제되지가 않고 정특성만이 관계한다. 그래서 계통 특성에서 정특성, 동특성 설명을 드렸죠. 전달함수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발전기 특성을 설명드렸죠. 부하의 특성을 설명드렸죠. 이제 앞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좀 감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에서부터 딱딱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오셔야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자동화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눈에 안 보이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움직일 줄만 알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되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 뭐 사행정, 육행정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복합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정태 안정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 스테이디 스테이트, 안정화된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다 이거죠, 정태. 근데 이제 거기에 동적인 응답 특성, 동적이니까 이제 다이내믹, 뭔가 좀 움직이니까 다이내믹이라고 한 거고, 예? 거기에 발전기 등 외부 계통의 상태가 갑자기 변화한, 급격하게 변한 트랜지언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에서 보시면 전력 품질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전력 품질에서 뭐 트랜지언트, 노칭, 그다음 세그 스웰 같은 거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그래서 과도 안정도라고 구별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위상각 안정도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송배전공학의 안정도라고 하면 전압 안정도는 뭐냐 이거죠. 뭐 유럽이나 일본에서 발생한 대정전의 원인이 뭐냐. 아까처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 그 하나하나 계통에서 잠깐 변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계통이 튼튼한 놈이 많으니까 줄다리기를 하듯이 하나가 잠깐 무너져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발전기 용량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발전기들을 특성이 좋게끔 만들어주다 보니까 하나하나 변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압 안정도가 급격한 전압 저하 현상을 계기로 전력 계통의 문제로서 새롭게 인식이 되고 있다 이거죠. 수요의 급격한 증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증가를 하니까 복수의 송변전 설비 정지 이런 부분들. 발전 설비가 죽는다는 얘기죠. 변전 설비가 죽는다는 얘기죠. 송전 설비가 죽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발송배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계통 내에 무효전력 손실이 급증했을 때 무효전력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전압이 계속 저하해서 광범위한 부하의 탈락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각각의 단어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려면 앞에서 설명됐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여기서는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립니다.
동기조상기라든가 SVC. 동기조상기가 뭐였죠? 발전기인데 뭡니까? 부하가 없이 돌아가는 무부하 발전기가 동기조상기라고 했죠. 전동기입니다. 이게 동기조상기는 전동기라는 얘기입니다. 발전기인데, 발전기는 어떻게 합니까? 부하에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부하 측에 달려 있습니다. 부하 측에서 돌고 있는 동기 발전기인데, 부하가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늘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다 보니까 이걸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조상기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SVC는 스테이틱 바 컴펜세이터, 뭐 콘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뭔가 보상을 해주는데 뭡니까? 무효전력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 무효전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HVDC도 결국은 뭡니까? 무효전력입니다. 왜? 팩치나 이런 것들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변동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그 팩치도 보면 P는 XV인의 V, S, V, R, 사인 세타에서 V를 조정을 하느냐, X를 제어를 하느냐, 델타를 제어를 하느냐, 또는 P를 제어를 하느냐 해가지고 나눠졌죠. P를 제어하는 건 뭐였죠? 팩치에서? TCPR이었죠. 그럼 X를 제어하는 게 뭐였죠? TCSC하고 스테이트콤. 그러면은 V를 제어하는 건 예? 다 되는 마지막에 뭐였죠? UPFC에서만 제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TCPR은 뭘 제어한다고요? 위상각. 그래 VX 델타, PVX 델타 해가지고 저번 주에 그 오후에 설명드렸죠. 그렇게 표를 그려놓고 수식 그려놓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보시면 그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정도는 주로 동특성을 반영한 계통의 체질을 나타내는 거다. 왜냐면 정특성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 안 한다 이거죠. 동특성만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계통 계획이나 계통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십장하고 이제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정화되는 부분에서 제대로 응대가 안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 자동화 운영에. 그럼 안정도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